네, 이동영 작가 휴가죠 지금. 자, 휴가를 맞아서 오늘은 특별한 분의 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승원의 촉입니다. 자, 이승원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랑은 인연이 정말 묘합니다. 묘하죠. 제가 여기 같은 시간이에요. MBC 라디오.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폐지됐다고 이제 봐야 세계는 되나요? 우리는 이제 폐지됐죠. 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진행자가 우리 이승원 평론가였고 네. 또 TBS 라디오죠. 또 같은 시간입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저는 패널로 같이 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동영 없는 뉴스 정면 승부에서 네. 지금 만났습니다. 네, 돌고 돌아서 결국 또 YTN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인연이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자, 네. 내일 또 인연이 있습니다. 내일 이승원 평론가가 직접 네.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합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좀 인사 좀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 또 응원 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작년에 미국 대선 때 여기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나왔습니다. 이 그때 작년 대선.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두 손 모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네. 한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는 사실 대선이 금방 끝나지 않았잖아요. 한 네. 3일 정도 갔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던 상황.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 예상대로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겨서 벌써 그러고서 한 1년이 지났네요. 네. 네. 시간 참 지금- 빠릅니다. 네. 야, MK님. 음. 와, 이승원 너무 좋다. 어디서 뭐 하세요 요새? 근데 식사는 하고 지내세요. 이렇게 질문도 있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고 예, 이런 이게 분이. 좀 그리고 미스 서울 출신의 박사 시사평론가 이승원. 네, 그 맞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짜 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딕션 좋은 이승원 평론가 반갑습니다라고 글도 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인 네. 이승원의 촉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조수진 최고 공보단장이죠. 썰전 이후에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대위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네. 혹시 이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오전에 기사는 떴었어요. 그렇죠. 오전에 이미 네.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었고 음흠. 여러 가지 뭐 단독 내지 속보를 통해서 일단은 지금 그 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뭐 김종인 총괄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고집을 꺾고 있지 않다라는 보도가 오전부터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을 했던 거고 일각에서는 당대표까지 내려놓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까지는 아니었고 지금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본인이 위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일단은 선대위에서 갖고 있었던 역할은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후 결국 4시에. 지금 이준석 대표 역할이 세 가지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홍보 기획단장인가? 그렇죠. 그두 가지를 네네. 맡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당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직책은 내려놓겠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발언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원래도 좀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분노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행간에서. 제가 이준석 대표랑도 방송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단 하나의 미련도 없다. 마음대로 하라. 또 일갈도 했고 이 갈등 봉합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약간 여담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한나라당을 출입했던 기자였거든요. 예전에. 예. 그때부터 쭉 이제 여러 명의 당대표가 거쳐왔고 이제 네. 당명도 바뀌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기자들 입장에서 혹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취재하기 가장 쉬운 혹은 그 속내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가감 없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스타일이 오히려 더 시원시원하다. 왜냐면은 예전에 과거에 어떤 기존 정치인들의 그 언어라는 거는 해석을 분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당대표는 오늘도 4시에 보셨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네. 모든 그래서 것에. 어디까지는 하겠다, 네. 어디까지는 하지 않겠다, 무엇이 불만이다를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가장 강조했던 거는 내 역할이 없다는 거였어요. 네, 내가 자기 역할이 없다. 상임선대위원장이기도 네. 하고 홍보총괄을 맡았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영이 안 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 촉발된 건 조수진 최고와의 어떤 설전이었지만 네. 그 워딩들이나 행간을 읽고
보면은 그 사태는 그렇다 치고 그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부터 해서 네.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까지 지금 이 상황을 왜 정리를 안 하느냐. 울산에서 우리 출장 기울이면서 약속했는데 어디 갔느냐. 이런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섭섭함 이런 것들이 좀 행간에서 묻어나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울산에서 이제 회동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뭔가 이준석 대표가 받은 것은 없다. 그때 요구했던 게 윤핵관들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네네. 윤석열 후보가 뭐 말만 그냥 하고 정리가 안 된 모양새였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울산회동 이후에 나왔던 어떤 논평들을 보면은 봉합이라는 단어. 네. 봉합은 언제든지 다시 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터질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18일 만에 다시 이제 터진 겁니다. 그 보통 누가 이겼다, 정치적으로 이겼다, 졌다, 혹은 무승부다 얘기할 적에는 서로의 요구가 일정 정도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뭐 약간 양보하고 이런 거였는데 네. 그 당시 이준석 대표가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거는 윤핵관을 정리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를 네, 요구했는데 가장. 그걸 받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알고 그래서 보면. 아마 이제 울산에서 이 비공식적으로 윤 후보와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을 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 울분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네. 당장 조수진 최고 같은 경우는 그냥 회의석상에서 대놓고 나는 후보 얘기만 따른다고 하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승원 평론가 보시기에 향후 국민의힘 선대위에 미칠 영향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내상이 너무 커요. 안 좋다. 네. 한번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무를 내려놓고 지방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울산까지 갔잖아요. 울산까지 가서 네. 결국 이제 회동을 했는데 그때 한번 이제 크게 들썩거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으쌰으쌰 힘 모아서 네. 한번 가보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뭐 불과 3주도 안 돼서 다시 이런 모습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참 그 내상이 굉장히 깊다라는 얘기를 하고 홍준표 전 대표 전 네. 후보 같은 경우도 항상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두둔하고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뭐 SNS 글을 보면은 네. 약간 양쪽 다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핵심은 지금 세 갈래잖아요. 네. 선대위,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이 있고 또 네. 김한길 새시대 위원회가 새시대 있고, 준비위원회. 네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의 표현들은 파리대 표현, 네 그게 이제 세 갈래 죄송합니다. 있는데 예, 예. 그 세 곳에서 각각 움직이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이 오늘 그 이준석 대표의 어떤 기자회견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 혹시 지난번처럼 복귀하는 모양새는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왜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봉합을 하면 그 다음에 또 터트리긴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어쨌든 내려온다고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울산 회동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이 댓글은 좀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네요. 박지훈 변호사 소원 성취래요. 이승원 패널로 불렀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앉은 거 처음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패널로 있었거든요. 아, 네. 뭐 우월감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각자의 부담이 있습니다. 네, 진행자의 자리와 패널 자리. 내일은 또 이승원 우리 평론가가 이 네. 진행을 맡게 되니까요. 자, 네. 많은 분들 응원 좀 바라고요. 네. 자, 대선 후보들 이야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야 두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는 것 같아요. 네. 가족 리스크가 이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준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 뭐 여론조사에서도 나온 거 있지만 그 지난 15대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당시 총재 당시 후보가 네. 사실은 그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으로 낙선했다라는 그런 진단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실제 네. 영향이 사실 컸고요. 컸고요. 그래서 가족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지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그 대선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이번처럼 또 가족 관련 의혹이나 비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터져 나온 그런 대선은 없었다. 보통 한두 건이지 이렇게 네. 여러 건이 터져 나오는 건 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선 너무 좀 싫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근데 네. 과거에도 늘 가족 리스크는 있었고 그게 뭐 그 배우자가 됐든 뭐 자녀가 됐든 이번에는
양쪽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상대평가에서 조금 후한 점수를 받느냐 혹은 덜한 점수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나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조사가 있었어요. 누구의 가족 리스트가 더 영향을 줄 것이냐.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에서 19일 사흘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논란은 네. 56.8%, 윤석열 후보 부인의 허위 경력 논란은 66.7%로 조사가 됐는데 결국 윤 후보 논란이 10% 높게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조금 전에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각각의 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다 다를 겁니다. 네. 누구는 뭐 주가 조작이 더 큰 문제다. 누구는 아니다. 지금 불법 도박이 더 큰 문제다. 개인적인 주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건 입시, 그 취업, 그리고 네. 병역 비리 이 세 가지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것들이 지금 얽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물론 이제 병역 비리는 좀 예외적입니다만 네. 가장 예민한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 결국 이번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자녀보다 이재명 후보의 자녀보다는 지금 윤 후보자의 배우자 논란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영부인 같은 경우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직접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부속 비서실을 부속비서, 운영해. 예, 제2부속실이 있죠. 안에. 예.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또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배우자의 자리고 그리고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게 영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대통령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뭐 자녀 문제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 임기 후반에 자녀들 문제로 굉장히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같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는 누가 더 나빠 보이느냐, 더 예민하게 패불을 건드리느냐 이것에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문제가 조금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공정을 기치로 대권에 도전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기치하고 안 맞는 학력, 경력 위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후보는 특히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과 법과 상식, 원칙을 얘기하고 대선으로 나온 그 본인 어떤 근간을 출마 선언부터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조국 사태 때 얘기했던 그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어떤 공정의 가치, 왜곡된 공정의 가치까지 덧붙여져서 그래서 더더욱 그 많은 여론에서 조금 문매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재명 후보도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아들 논란 관련해서 뭐 또 펑펑 울었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국민께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일단은 적극적인 사과에 비해서 주변 해병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권인숙 의원이 이 후보 아들 여성 혐오성 게시글 두고 평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권인숙 의원이 설마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제목을 봤을 때 그 기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요즘 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사실은. 포털 같은 데 봐도 소위 말하는 낚시성. 근데 저도 이제 원문을 그래서 들어가서 봤어요. 진중권 교수가 질문은 합니다.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 씨는 다수의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게시판에 남겼다. 이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권인숙 의원이 그런 식의 발언은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평범하기도 하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주변에 성추행 성폭력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롭지도 않아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라고 어떤 가치평가를 절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수하게 많다.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제 권인숙 의원도 과거 피해자였지 않습니까? 피해자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이 평범하다라는 제목만 따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왜곡돼서 이제 왜곡 보도를 했죠. 사실 일부 언론에서. 그래서 그 과거 한겨레 기자였던 손석준 교수가 미디어오늘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 거두절미식 보도 이런 식으로 안 됐다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칼럼까지 쓰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제목만 따라가서 또 안 될 것 같아요. 제목만 봐서는 그 농담이 다큐가 되기도 하고 다큐가 농담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했는데 권인숙 의원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런 얘기를 할 뿐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은 뭐 그런가 보다 싶었을 텐데 권인숙 의원이 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일부러 그 본문을 찾아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족 리스크 돌파하는 방법도 이 후보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과하면서 아들 붙잡고 울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YTN 보도 이후에 짧게 사과문을 낭독하고 나중에 그냥 자리를 떴습니다. 이 두 후보의 사과하는 방식, 내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국민들 좀 판단을 이미 내리셨을 것 같아요. 그 대선 뭐 선거 한두 번 치러보는 것도 아니고 사건 사고는 늘 발생을 하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 혹은 유권자들 다 디폴트로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네. 또 뭐가 터지나. 결국 각오하고 준비돼 있는데 사건 사고를 피해갈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 실수가 없고 과오가 없겠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것을 해명하고 다루느냐 태도의 어떤 톤앤 매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YTN 보도를 14일 보도가 나갔고 윤석열 후보는 사흘 만인 17일 날 그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만에 아들에 대해서 직접 인정하고 사과했고 일단 타이밍도 중요하고 네. 어떤 속도도 중요하고 정확성도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 위기관리 대응 능력 어떤 사과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정치인으로서는 그 내용 그 어떤 자녀의 문제가 더 심각하냐 아내 문제가 더 심각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 일단 그것을 대하는 후보자의 태도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플러스 점수를 받은 게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바로 김 수석이 사퇴를 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사퇴 수리가 이루어진 거 봤을 때는 네. 이 대선 민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입시, 취업, 병역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이제 드는 것이기도 하고 민정수석이라는 그 자리가 의미하는 게 워낙 상징성이 실질적인 내용도 그렇고 크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도 즉각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그 자녀가 뭐 입사 지원서에 썼다는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네. 뭐 성격을 묻는 그렇죠. 거기에 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까 뭐 도움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병이 있어서 그동안 뭐 치료를 받았다 여러 가지 해명들이 있었고 근데 정말 이유를 막론하고 어찌됐든 즉각적인 어떤 사표 수리는 저는 청와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긴 해요. 뭐 어떤 마음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글을 읽어보면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죠. 실제로. 네. 실제로 만약 그런 어떤 백이라든지 영향을 행사하려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게 쓰지도 않죠. 뒤로 아예. 가서 해야겠죠. 네.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사퇴를 한 것이다. 뭐 이렇다고 본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박범계 법무장관이 갑자기 그 한마디 하시면서 사퇴를 오히려 조금 흐릿하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호적으로 민정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이 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조홍천 의원이 제지하고 나섰죠. 지금 이제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수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렇게 사적으로 누군가를 옹호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바로 제지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조홍천 의원이 물론 당내에서 좀 비주류였지만 최근에 조홍천 의원의 어떤 워딩이나 어떤 원칙,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기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자, 우리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승원 진행자 같다. 제가 패널 같대요. 제가 패널 같아 답변 잘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승원의 촉으로 했습니다. 자, 내일 이승원 씨가 직접 진행을 하니까 오늘 같은 또 더 재밌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